안녕하십니까, 신교수입니다. 일주일간 이제 여러분과 같이 매일 이렇게 영상을 찍을 생각입니다.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멈출 수 없고, 우리의 공부 또한 멈출 수도 없고, 우리가 하는 공부는 학력을 올리기 위한 공부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학위를 따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직접 임상에서 고객들과 같이 쌓아 올리는 그런 실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공부는 멈추면 안 됩니다. 세상이 움츠러들어도 우리는 달려야 됩니다. 우리는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 묵묵히 걸어가야 됩니다. 옛날에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저기 사막에서 두 사람이 사막의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총알이 한 발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총에는. 근데 물이 없고 식량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찾으러 가는 한 사람이 한 명에게 이 자리에 있어라. 당신 지금 부상도 당했으니까 이 자리에 있어라 라고 얘기하고, 내일 저녁 때쯤 되면 그 자리에서 총을 하늘에다 쏴라. 그러면 나는 그 총 소리를 듣고 너에게 찾아오겠노라. 그러니까 그 총알은 꼭 내가 너를 찾으러 올 때까지 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날쯤 음식과 물을 찾으러 왔던 그 사람은요, 물을 찾아서 이제 그 총소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총소리가 들리긴 들렸습니다. 이제 그 물을 찾으러 갔던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찾고자 하는 그 총소리 기다렸고, 그곳에서 앉아서 기다리는 그 사람은 저 친구가 나를 다시 찾으러 올 것인가라는 두려움에 혼자 두려움을 계속 쌓았다가 자기를 알려주는 방향으로 총을 쏜 것보다 자기의 목숨을 끊는데 그 총알을 쓰게 됩니다. 상황은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멈춰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멈춰서 그 마지막 총알 한 발을 진짜 써야 될 곳에 못 쓰고 자기 스스로에게 그걸로 포기하는 데 써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 총알에 비유한다면 여러분들은 멈춰서 이제는 그 총알을 적절한 시간에 쏴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으로 그 총알의 울림이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교수가 이제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고객들하고 만나지 못하는 이런 삶, 그죠? 저도 여러분과 같이 강의를 현장에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는 게 마음이 아프지만, 이렇게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멈추지 않고 진심으로 알려주고자 합니다. 꼭 잘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뼈를 들고 와서 하나씩 좀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좀 더 전문가답게 다가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좀 더 프로다운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좀 더 본인의 모습이 어필이 돼서 수익적 그림이 더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자, 일단 경추 부분 다시 한번 봅니다. 목뼈는 7개로 됩니다. 서비컬에 C자를 쓰게 돼서 7개의 뼈가 됩니다. 1번 뼈하고 2번 뼈는 우리가 상경추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7개 뼈 중에서 상경추와 목의 C자 커브의 정점은 경추 4번 뼈가 되죠. 그리고 5번 뼈하고 6번 뼈는 목 디스크나 질환이 주로 일어나는 곳이죠. 자, 그리고 7번째 뼈는 우리는 대추라고 부릅니다. 대추. 큰 척추란 뼈라는 뜻이죠. 근데 머리 무게가 약 5kg, 6kg, 또 조금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체중의 10분의 1, 100kg인 사람은 10kg까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머리 무게를 지탱하는 이 한 곳의 뼈 중에서 가장 힘든 곳이 경추 7번입니다. 어쩌면 경추 7번은 여러분들이 목을 치료하는 하나의 스위치 같은 곳입니다. 스위치. 그래서 질환은 주로 5번하고 6번에서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머리를 받쳐주는 상경추에서도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만, 여러분들이 스위치로 봐야 될 게 경추 7번입니다. 자, 또 목을 받쳐주는 이 척추의 모양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뒤에 보이는 뼈를 극돌기라고 부르고요, 옆에 있는 뼈를 횡돌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극돌기는 원래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고 횡돌기도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뼈의 각도가 일자목이 되거나 거북목이 되버리면 목의 균형성이 틀어지면서 목의 어떤 지탱하는 목 중심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또한 가장 무리가 되는 곳이 또 7번 뼈가 됩니다. 그렇다면 목 디스크가 오거나 일자목이 되거나 거북목이 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치료적 관점에서 제일 먼저 다가가는 뼈가 몇 번일까라는 겁니다. 일단 4번 뼈를 먼저 만져서 뼈의 위치를 느끼게 하고 7번 뼈를 만져서 이곳을 다독여 주기 시작합니다. 7번 뼈에는 좀 더 많은 목을 지탱하기 위해서 목 주변에 많은 장치를 해놓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근막이라고 표현되는 콜라겐 성분들이 겹겹이 7번 주변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물론 뼈 자체가 7번 뼈가 커서 튀어나와 보이는 것도 있지만요. 목뼈와 머리를 잡기 위해서 그 부분에 많은 근막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마치 얇은 옷을 여러 개 겹쳐 입었듯이 7번 뼈가 더 두툼하게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 부분의 문제와 어깨 부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7번 뼈 주변, 7번 뼈 양옆을 지루할 정도로 반복적인 힘을 가지고 계속 풀어줘야지 그 근막이 풀어집니다. 또는 7번 뼈를 스위치를 잡고 계속 눌러주는 요법을 쓰게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스스로 자연치유 또 자가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야구공을 하나를 가지고 똑바로 누워서 7번에다 대고 똑바로 극돌기가 되어 있는 상태로 누워서 지그시 누워서 목을 좌우로 조금씩 움직여보세요. 그러면 그때 내 머리 무게와 목의 뼈의 무게로 인해서 그 야구공으로 통해서 7번 뼈 주변이 차근차근하게 풀립니다. 아주 단순할지 모르지만 그 동작을 5분에서 10분 정도 반복을 하게 되면 목의 움직임과 어깨의 움직임에 상당한 변화를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7번 뼈를 어떻게 풉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고 또 7번 뼈를 풀어주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풀어주는 단계는 손이 급합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세게 누르고 막 확 만지기 시작합니다. 이 근육과 근막은요, 그렇게 만지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세지 않은 어떤 몸에서 깊게 눌러가서 몸에서 통증이 오기 전까지의 단계까지 들어가서 그 상태가 반복적으로 계속 지루할 정도로 풀어줘야지 그 근막이 풀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조직이 풀어지고 나서부터는 몸 안에서는 회복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반응이 좀 일어나게 됩니다. 자, 7번이라는 뼈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 것이냐, 극돌기를 풀려고 하지 말고요. 바로 극돌기 옆에 있는 횡돌기하고 옆에 사이를 지그시 손으로 대든 팔꿈치로 대든 어떤 조그만 도구를 대든 쭉 눌러서 몸에서 견딜 수 있을 만큼의 통증의 앞통까지 올 수 있는 그 포인트에서 미세한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미세하게. 반복적으로 미세하게 풀다 보면 근막이 풀어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성격적으로 고객의 또 마음을 또 헤아려야 되니까 뼈를 만지면서 너무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 근육이나 뼈는 움직이면요, 너무 세고 빨리 움직이면 오히려 더 뭉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효과적인 면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깊게 들어가서 한 자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주는 동작을 해서 그 근막을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또 우리 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머리 부분에 대한 문제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경추 7번이라는 답을 하나 드렸어요. 지루하게 풀어라. 극돌기 옆에 있는 횡돌기 사이에 그 근막을 지루하게 오래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라는 얘기를 드렸고, 또 하나 이제 두피라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머리를 싸고 있는 이 하나의 주머니처럼 보십시다.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 목뼈에 이렇게 긴 막대기가 달려있다. 어쩌면요, 우리가 솜사탕을 꽂았던 막대기를 한번 보게 될게요. 근데 그 솜사탕이 하도 많이 날아가니까 비닐로 이렇게 세워서 막대기에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자, 그러면 비닐 안에는 솜사탕이 들어있죠. 우리는 이 비닐을 제거해야지 안에서 원하는 솜사탕을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닐 부분과 솜사탕 사이에 일정한 공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어떤 부분에 자극이 이루어질 때 목하고 어깨 쪽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많이 강의를 하면서도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어깨 문제 또는 두통이나 얼굴의 어떤 문제들, 얼굴의 변형적인 요소를 해결해주는 얼굴의 틀어짐, 얼굴의 뭐 사각턱, 비대증, 목 디스크, 일자모, 회전근개 파열, 오십견 이런 대부분의 모든 문제들을요. 두피를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만큼 풀어줘야 되는데 후두골 쪽에서 일어나는 두피를 많이 풀어주고 전체적인 두피를 풀어줘야지 이쪽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식을 여러 가지 알려줬던 것 중에 하나가 유두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두피를 풀어라. 얼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흉쇄유돌근을 뜯어라. 배꼽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사각근을 늘리고 벌려라. 이렇게 제가 맨날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두피라는 부분과 경추 7번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목을 교정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객이 목을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꾸 어저스트먼트라는 교정의 단계의 늪에 빠집니다. 그래서 목을 놓고 돌리면서 우두둑 소리가 나는 것을 원하고 또한 그런 거에 공부에 많은 돈을 들이기도 합니다. 자, 항상 모든 문제에는 득과 실이 있는데 득을 얻으려면 아예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아예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생겼을 때도 누가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정도의 레벨에 올라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는 대체 예약을 하시는 분들, 현업에서 이 일을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또는 컴플레인, 불만의 많은 문제들과 많이 마음을 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기를 할 때들 늘 강조하는 게 고객이 컴플레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자. 그러니까 교정을 해서 뼈가 우두둑하고 제대로 들어가는 그 상황도 물론 되게 좋지만 득보다 실이 많을 때는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기요법의 어떤 한 방향 중에서 두피를 풀고 경추 7번을 풀고 그 다음에 극돌기를 좌우로 움직여서 모빌라이제이션과 ROM 가동 범위와 척 관절의 그 움직임을 충분히 좋아지게 한다면 교정 이상의 효과를 낳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요 좋아지는 상황이라고 제가 합니다. 마음의 준비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자, 나 마음의 준비 좀 할게. 자, 나 지금부터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자, 치료도 준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준비는 관리자의 준비가 아니라 고객의 몸에서 오는 준비입니다. 자, 두피를 풀고 경추 7번의 근막을 지루하게 풀고 목 주변에 있는 극돌기 주변에 있는 것들을 풀어줍니다. 근데 이제 고객은 몸에서 좋아지는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선 전 단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고객이 호흡을 편안하게 해주셔야 되죠. 그 얘기는 교감의 에너지가 떨어져서 부교감의 에너지로 어느 정도 컨트롤 돼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전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돼서 내 몸이 치유의 단계인 상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의 상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목이 아프다는 사람이 스탠딩 포지션 또는 시팅 포지션에서 중력선을 받고 있을 때 필요한 자세도 있겠지만 대부분 중력이 제로인 상태로 만들게 되죠. 그러면 누워서 천장을 보고 눕는 슈파인 포지션, 악마위 또는 엎드린 포지션, 프론 포지션 또는 보가위라고 표현하는 포지션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객이 가장 편안한 자세를 먼저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목이 태생적으로 원래 C자 커브인 상태로 수건을 말아서 흉추 1번에다 똑바로 놓고 슈파인 포지션, 앙화인 상태로 먼저 놓게 됩니다. 그 상태로 C자인 커브를 먼저 만들어가면서 현재 고객의 근육의 느낌과 그 다음에 천층근막의 느낌과 안에 근막의 느낌과 심층 근육의 느낌을 손으로 팔페이션, 촉진을 하면서 느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제가 실기를 여러분들하고 하면서 계속 그 느낌이라는 것을 느껴보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강의를 해드립니다. 이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앙이 넘어가고, 이제 여러분과 다시 오프라인 수업에서 다시 나와서 실기를 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느낌이라는 거는요, 손끝에서 느낌과 내 머리에서 느끼는 느낌과 습관적으로 가는 느낌하고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참 많은 임상을 하시면서 습관적인 어떤 테크닉의 느낌만으로도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느낌이라는 느낌을 정확하게 느끼면서 이 조직의 느낌을 느끼셔야 됩니다. 네. 목 디스크, 물론 팔로 내려가는 증상입니다. 치료적 패턴에서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사각근 부분을 우리가 풀어서 사각근의 느낌과 그 흐름을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과감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설명전 요소로 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은 어려워도 다시 한번 봐야 될 부분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조금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하고자 제가 제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보시기 민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천돌이라고 합니다. 자, 쑥 들어가는 부분 천돌이죠. 천돌인 상태에서 이제 목을 받쳐주기 위해서 하나의 앞에 치료 패턴을 물러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잡히는 하나의 요 근육, 흉쇄유돌근의 흉골지. 그죠? 자, 쇄골뼈에서 올라가는 쇄골지 두 개가 V자로 올라가는 그림으로 유양돌기로 흉쇄유돌근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 천돌이라는 부분과 쇄골이 끝나는 견쇄관절의 중간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중간 부분을 잡고 이 쇄골뼈의 중간을 잡고 올라갈 때 잡히는 이것이 상완신경총이 나오게 되죠. 상완신경총이 나오고 바로 앞쪽이 전사각근, 뒤에가 중사각근입니다. 자, 이 쇄골뼈 밑으로 이 쇄골뼈의 반 이쪽까지는요, 대흉근이 붙어서 대흉근 자체가 이쪽 상완골에 붙어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반쪽의 쇄골의 반쪽 밑으로는 쇄골 하근이 형성되고 이 밑으로 신경이 팔로 내려가면서 오구돌기라는 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까마귀호 주둥이 구자라고 불리는 이 오구돌기에는 어깨에서 일어나는 모든 힘들, 근육의 힘, 머슬의 힘, 어깨의 모든 힘이 오구돌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구돌기를 스위치를 잡고 돌려서 풀어줘야지 이쪽의 모든 기운이 열립니다. 컴퓨터가 문제가 됐을 때 컴퓨터의 그 본체의 나사를 풀어야지 안에 있는 걸 수리하듯이 오구돌기를 눌려서 오구돌기를 풀어놔야지 이게 돌아가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오구돌기를 풀어놔야 됩니다. 쇄골뼈를 가운데를 풀고 쇄골뼈를 기준해서 반쪽 안쪽은 수기를 해봤자 밑에를 만져봤자 대흉근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해결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쇄골뼈의 바깥쪽 쇄골 하근과 바로 그 위에 있는 상완신경총, 전사각근, 중사각근 이 라인을 풀어야지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쇄골뼈의 안쪽의 반은 일단 손은 크게 가지 마시고 쇄골뼈에서 바깥에 이쪽에서부터 비벼주고 늘려주면서 오구돌기까지 잡아주고 사각근까지 풀어주는데 그 그림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몸에는요 어떤 띠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스를 포장을 했습니다. 박스를 포장해서 우리가 종이 박스에다가 뭔가를 보내야 될 때 포장을 했는데 이 박스가 터질 것 같으니까 중간에 박스 테이프로 여러 번 더 이렇게 감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박스 테이프를 중간에 돌려주는 거를 우리가 띠라고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어깨에 쇄골뼈 띠가 형성됩니다. 이렇게 쇄골뼈에 띠가 형성되기 때문에 쇄골뼈를 계속 비벼줘서 풀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띠가 턱라인 뼈가 그 띠로 형성됩니다. 자, 쇄골뼈를 비벼서 풀어줍시다. 턱라인을 풀어줍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구돌기에 몰려있는 힘의 에너지를 풀어줘야지 이쪽에 스위치가 열립니다.
수기를 잘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 마음 제가 이해합니다만, 무턱대고 만진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만지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벗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렇게까지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게 답답해서 보였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천도를 봅시다. 천도. 자, 여기는 흉골이 있고요. 쇄골이 연결됩니다. 요 바로 옆에는 여기를 관절을 부르는 이걸 흉쇄관절이라고 부릅니다. 흉쇄관절. 자, 흉쇄관절입니다. 자, 여기도 하나의 연결되는 골입니다. 또 쇄골뼈가 어깨뼈랑 만나는 견쇄관절이라는 곳이 있죠. 자, 이 두 개의 스위치 그리고 나서 이 흉쇄관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쪽 흉골과 연결고리를 또 찾게 돼서 여기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죠? 자, 천돌 양쪽 옆면을 비벼줘서 어깨하고 목 쪽에 연결되는 통증을 풉니다. 지금 이쪽 피부에 가장 얇게 붙어 있는 근육이 광경근이라는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광경근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광경근을 여러분들이 미세하게도 풀어놔서 롤핑으로 풀어놔야지 어깨하고 이 등 쪽에 또는 얼굴의 어떤 변화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스위치 경추 7번을 찾고요. 그 스위치를 풀어주고 경추 4번을 잡아주고 목에 C자 커브를 만들어주고 경추 7번에 걸려있는 근막을 풉니다. 그리고 두피를 풉니다. 두피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주 두피가 움직일 수 있는 머리와 두피가 움직일 수 있는까지 풀어준 다음에 앞쪽으로 와서 천돌 라인의 흉쇄돌근 이 그림도 뜯어주시고 그 다음에 쇄골을 반으로 봤을 때 바깥쪽 밑에 오구돌기 쇄골 하근 그 다음에 상완신경축 라인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흉쇄관절, 견쇄관절 이 라인을 풀어서 이쪽에 전체적인 소통의 흐름을 좋아지게 만들어야지 어깨하고 목 쪽이 좋아집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제가 이 목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목에 대한 스위치 얘기, 그리고 앞에서 반드시 풀어야 될 얘기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 영상 말고요.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이렇게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혼자 그곳에 서 있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총알을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가는 길은 반드시 제가 같이 있고 도와드릴 거고 여러분들 비빌 언덕이 될 것입니다. 같이 힘낼 겁니다. 절대로 혼자 골방에서 고통받는 시간 갖지 마시고 영상을 보시고 받아 적고 쓰십시오. 적자 생존입니다. 받아 적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자, 우리는 또 다른 공부를 완성하고 오늘 저녁은 요거 정리한 상태에서 목에 관여되어 있는 제 영상들과 그 다음에 흉쇄돌근, 사각근, 대흉근, 소흉근, 쇄골하근, 그 다음에 승모근, 그 다음에 얼굴에 있는 근육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내일도 또 다른 유튜브 상에서 인터넷 상에서 뵙길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힘내십시다. 화이팅!